그리운 곳에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네. 헐벗은 영혼들도 귀의할 안식이 있듯 상처뿐인 삶들도 돌아가 잠들 그리운 집은 있네. 안녕하세요. 나무 아래 앉아서 정목입니다. 설 연휴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이 연휴라는 건 말이에요. 아무리 시간과 이 기간이 길다 해도 이만하면 만족해라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늘 안타깝고 모자라는 것 같죠? 아마도 그리운 가족이나 또 부모, 형제들, 내 고향, 그들에 대해서는 만나도 늘 부족하다,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설 연휴에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다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신지요? 근데 이것도 모두 상상일 뿐이에요, 사실은. 마음먹기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겨울나무들이 기지개를 켜기 위해 준비하듯이 설 연휴를 잘 보내신 여러분들도 활짝 기지개를 켜면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한껏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뮤직골의 음악으로 출발해 보죠. Flying.
Flying이라고 하는 음악은 날아오르는 것을 연상하면서 작곡한 곡이겠지만 이 악기가 어떤 악기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과 분위기가 또 확 다르죠. 만약에 이게 우리의 악기 이렇게 소금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악기인 플룻으로 불었다고 한다면 연주했다면 훨씬 더 그 상큼하게 새가 허공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음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소금으로 악기를 소리를 내게 되면 날개짓을 하긴 하는데 뭔지 이렇게 천년을 사는 학이 이렇게 널널 날아갈 것 같은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상상은 자유잖아요. 2016년이 시작되자 1월 한 달 훌쩍 가고 2월이 왔는가 싶었는데 어중간할 것만 같던 2월도 벌써 중순을 향해 가고 있네요. 여러분에게 하루하루가 어떻게 좀 풍성하게 또 넉넉하게 살찌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집니다. 2016년 한 해도 역시 우린 1년 12달 그러면 365일 이렇게 당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사실 1년 12달 365일이 당연한 게 아니라 366일이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해를 윤년이라 그러잖아요. 하루가 더 덤으로 주어진 해. 2월 달이 보통 28일까지 있습니다만 올해는 29일까지 있어요. 2월 28일이면 2월 한 달. 평소에는 왜 30일 또는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2월은 가장 죄를 적게 지을 수도 있는 달. 그리고 나쁜 말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달. 속상하거나 화내는 횟수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달. 뭐 좋기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2월인데요. 올해는 2월이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365일이 아니라 366일인 것이죠. 자, 이거는 달의 공전 주기와 또 지구의 공전 주기가 서로 다르니까 달력의 날짜가 태양력과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루씩 짜 맞추기 위해서 짜 맞추어 넣다 보니까 하루가 더 늘어난 셈이 됩니다. 뭐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올해가 366일이라면 마치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재래시장에 가면 물건 콩나물이 됐던 뭐 잔뜩 넣었는데 덤으로 한 주먹 더 가져가시고 턱 넣어주잖아요. 덤으로 무엇인가를 더 주는 인정, 그 정을 베풀 때 그때 같은 돈을 주고도 덤을 받고 오면 더 뿌듯해지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희한해요. 남한테서 뭔가를 덤으로 더 받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시장에서 덤으로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와 같은 기분, 이렇게 얻어진 그런 하루가 더 늘어난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1년이 되지 않을까요? 이 여유분의 하루를 만약에 여러분에겐 자기 마음대로 써라. 직장도 안 나와도 된다. 네 마음대로 써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여유분의 하루를 뭘 하고 싶으세요? 뭐 아우성 치는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리네요. 당장 직장 때려치겠어요. 하루 동안. 이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단 하루라도 직장 좀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잠 좀 시컨 잡았으면 이라는 분도 계실 것 같군요. 또는 하루만이라도 후를 벗어던지고 내가 원하는 진정한 여행을 가봤으면 이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주어진 덤으로 이 하루가 더 있는 2월의 29일, 1년 366일 어떻게 공짜를 써볼까? 이걸 또 생각해보는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지난달에 1월 말이네요. 강원도 지역에 오랜만에 강연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몇 곳 장소를 돌게 됐습니다. 선안설원이 있는 생가터 주변에는 오래된 멋있는 고목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좋기 한 300~400년 됐을까라고 짐작되어지는 매화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매화와 그 살구에 그때 꽃망울이 빨갛게 이렇게 매달려 있었거든요. 벌써 지금쯤은 톡 터져서 개화하지 않았을까. 그쪽에 계시는 분이 소식을 전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오랜만에 강원도 지역을 돌면서 내게 하루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하고 주어진다면 그렇게 사람 별로 없고 그저 자연이 있는 곳, 꽃망울이 이제 터트리면서 꽃의 향기만 있는 곳, 그리고 소나무 솔숲길을 그저 무한하게 한번 정진하는 마음으로 그저 걸어 다니고 한번 걸어가면서 온 몸과 마음에 그저 진때 이런 것이 있다면 다 털어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께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벌써 제가 솔숲을 걷고 있는 듯 솔향기가 느껴지네요. 이번에 보내드릴 음악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함께 들을까요?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넘어진다면
그때마다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힘으로 다시 손잡아 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 그게 세상을 움직여가는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수원시립합창단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 가끔 제 앞으로 이렇게 이 나무 아래 앉아서를 시청하시면서 그 책이나 뭐 이런 소포, 등기 이런 걸 보내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매번 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가급적 시간이 허락하는 한 소중하게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좀 앞뒤 문맥이 안 맞다든지 글이 좀 소개하기 난감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채택이 되지 않죠. 근데 저는 제가 불교 방송을 하면서도 그랬고 지금 이 불교 TV에 와서 방송하면서도 그렇고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편지 하나, 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책 한 권에서도 물론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정말 90% 이상 어지간만 하면 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통은 사찰에 남녀노소 누구랄 것도 없이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상관없이 많이 배웠고 못 배운 거 관계없이 글씨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도 상관없이 또 앞뒤 문장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등등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그냥 절에 오면 부처님 앞에 그저 소박한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고 바라는 소망 하나 이루어지기를 발언하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은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서로 예전부터 알고 지냈건 모르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들을 위해 항상 축원을 합니다. 이게 절집안의 풍습이고 또 스님들이 하고 있는 아름다운 의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편지나 이런 글들이 있을 적에는 웬만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원하는 마음으로 짧게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씩 호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가 방송을 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되돌려 드리는 회향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암 스님이라는 스님이 허공에 점 하나 찍어놓고라고 하는 책자를 얼마 전에 제게 우편으로 보내오셨어요. 다른 방송에서 제가 유자식 상팔자 프로그램에서 TV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보신 모양이에요. TV 시청 잘 감상했습니다. 오랫동안 불교 방송과 또 불교 TV에서 시청자와 청취자 불자들과 교감을 해서 그런지 내공을 쌓은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힐링과 소통 분야는 앞으로 불교 문화로 현대인들과의 코드에 잘 맞는 최선의 포교 방법이기도 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큰 원력으로 심축드립니다. 라고 하시며 시집을 보내오셨습니다. 소암 스님께서는 이 선시를 쓰시는 그 스님이신데 이 책이 오래전에 나왔다가 이제 절판되었던 걸 이번에 다시 책을 내신 모양이군요. 그 선원에서 뭐 사회와 인문학 공부도 하시고 청소년을 위한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한다고 하셨는데 마침 스님이 보내주신 이 허공에 점 하나 찍어놓고 라고 하는 오늘 이 책을 바람 속의 책 한 권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눈 속 매화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서 오늘 이 시를 한 편 읽어드려 볼게요. 동지 지나 매화가 눈을 뜬다. 도화지에 붉은 점 하나 점점 커지면 하얀 향기가 가득 솔은 눈 속에 푸르고 산죽은 하늘로 뻗어 창공을 찌른다. 찬 이슬 발뿌리에 채여도 봄은 이제 멀지 않았으리.
지금 오랜만에 보내드린 음악 한산사였습니다. 불교 합창반이 부르는 노래로 들어오시다 오늘은 연주곡으로 들어보셨죠. 지금 그 악기가 무엇일까? 뭐 어루 같은 소리도 있고요. 띠리리리리리. 우리나라 해금은 아닌데 해금보다는 좀 더 소리가 풍성한 악기, 그 중국의 어루라고 하는 악기가 있죠. 무후사에 가면은 저녁 시간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 무후사에서는 공연이 열리거든요. 그때 이 어루라고 하는 악기 연주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게 제게 인상에 남았는지 지금도 이 귓전에 쟁쟁합니다. 한산사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전지현 담당 PD 앞으로 팩스를 보내주셨네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애청자라고 하시면서요. 너무 좋고 꼭 챙겨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을 참 뵙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 않아 그저 이렇게 몇 자 올려봅니다. 흐드러지게 익어가는 봄날이 지는 때쯤, 그리고 소소하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날려보내야 하는 가을날, 가을이 질 때쯤 찾아뵙고 싶은 스님께 언젠가는 호련히 한번 찾아가 뵙겠다고 꼭 제 편지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에 정월에 보낸다고 하시면서 60이 훌쩍 넘어버린 독거 여인이다 그러셨네요. 직장 생활을 아직 60이 넘으셨는데 하고 계시는군요. 참 행복한 분이십니다. 언제든 시간 날 때 서울 나들이를 한번 훌쩍 하십시오. 정각사에 오셔서 반갑게 뵙도록 하죠. 그리고 어떤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다는데 청주에 살고 계시는 정우인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를 주셨군요. 나무 아래 앉아서 1회부터 지금까지 한 회도 빼놓지 않고 방송을 보고 계신다고요. 하도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근데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정각사회를 꼭 한번 와보고 싶었지만 신령 특집으로 정각사를 보여주셔서 너무도 환희로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각사 언제든지 둘째 일요 법회에 오십시오. 라고 이러니까 마음은 막 12번도 더 달려가신 거죠. 달려오셨는데 몸이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아마 움직이는 것이 여의치 않으신가 보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신년 특집으로 정각사를 2편에 걸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아마 충분히 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TV를 보시면서 내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가보는 곳, 그곳을 TV 화면으로 쫙 촬영해서 보여주면 그 심정 알 것 같습니다. 마치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요. 불명이 연화경이라고 하셨네요. 청주에 사시는 정우인님,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무 아래 앉아서를 가까이 하시면 늘 제가 있는 절에 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곳을 이 화면을 통해 보여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영주 무섬도 모시고 갔잖아요. TV 화면으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브라운관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의 곳곳을 아름다운 곳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사진을 전공하고 있다는 김윤식 학생이 메일을 보내오셨네요. 스님 안녕하신가요? 이곳 뉴욕은 지난주까지 따뜻하다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습니다. 요즘에 작업을 하면서 스님이 진행하고 있는 나무 아래 앉아서를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음악도 좋고 말씀도 정말 좋군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많이 평안해집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스님 그러셨네요. 미국에서 사진을 전공하시는 분 김윤식 학생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작업을 한다 하니까 그 작업을 언젠가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무 아래 앉아서에서 보내드리는 음악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작업. 그때 어떤 작품이 나올까 상상이 가는데요. 건강 유념하시고요. 가끔 이렇게 메일도 좋고 사연도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청자 댓글로 정필자님이 이런 글을 보내셨군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스님? 삼선동에서 한 정류장 거리에 있는 여자 중학교, 여고, 여대를 10년을 다녔건만
정각사를 몰랐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지방에 살다 보니 더욱 멀어진 정각사입니다. USB를 품고 있다는 과거탑과 행복을 염원하는 희망의 미래탑, 탑돌이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발언해 봅니다. 그러셨네요. 정필자님, 정말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저도 안타깝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삼성교 일대에서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여대를 다니셨다는 거 보니까 성신여대를 다니셨나 보네. 거기서 여대가 그거 하나 있거든요.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정각사를 모르셨다 하지만 사실은요. 정각사 코앞에 있는 분도 정각사가 거기 있는지 모르시는 분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깝고 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분, 뉴질랜드 있는 분은 정각사로 오시거든요. 근데 정각사 코앞에 성 밑에 사는 분은 거기가 절이 있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성터를 이렇게 지나가면 어디 거기 절 있어요? 이러고 묻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에 멀고 가까움은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이제 지방으로 멀리 이사 가시고 나니까 오히려 정각사라는 절을 알게 되고 그리워지잖아요. 언제든 시간 낼 때 오시고 만약에 이번에 며칠 뒤에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일요일이잖아요. 이번 14일 일요일이 마침 두 번째 주 일요 법회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훌쩍 다녀가셔도 좋겠네요. 제가 바로 정필자예요 라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일요 법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정각사 오셔서 과거탑도 보시고 미래탑도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를 소개해 드려야겠는데 편지가 이렇게 수북히 와 있어요. 자, 일단은 이 편지가 뭔가 보겠습니다. 땡큐 편지가 왔네요. 스님 안녕하신가요? 우리 딸이 고3이어서 지난해 수능 100일 기도를 정각사에 입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어미인 저는 집에서 매일 아침 108배 절을 올리며 기도하고 회향하는 날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촛불 밝히고 지극정성 수능 100일 기도 올려주신 바람에 이번에 우리 관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에 편지 보냅니다. 관이의 엄마 김경숙이라고 하셨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3월에 개학인 거잖아요. 신입생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생활 아름답게 하시기를 저도 축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우선 보자 한 분만. 우리 이류 김양수 선생님께서 새해 아침에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시고요. 네, 편지를 보내주셨네. 스님 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스님의 넓은 향기에 감사드리고 건강을 위해서 발언 올릴게요. 이런 말씀 주셨네요. 야, 편지를 이렇게 쓰니까 정말 멋지네. 그림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고 참 운치가 있죠.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편지를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는 부산에서 보내오셨습니다. 해운대구에 사신다는 부산의 변준호님 40대 직장인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남성인 거예요. 남자분이신데 제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40의 그 남성분이신데 원고지에 제가 왜 그전에 방송으로 손편지 쓰는 이야기 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고 편지를 쓰면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방송을 절대 소홀히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드렸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바로 손편지를 시작해 보신 것 같아요. 실제 원고지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쓰셨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고 정갈한지 이건 거의 대학교 1학년에 소녀가 이 원고를 뭔가 그 어디에 좀 그 공고를 한번 해보려고 쓴 글씨라고 할까?
거의 시나 소설을 쓰고자 할 때처럼 어찌나 아름다운지 제가 한참을 봤잖아요. 그래서 변준호라는 분의 부인이 썼겠지 하고 제가 읽다 보니 본인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지 한 장 한 장 넘기려면 이게 부시럭대니까 제가 나름대로 글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는 변준호님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스님,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3살 직장인이고요. 이제 3살과 2살 된 아들, 딸을 둔 평범한 아빠이자 남편인 변준호입니다. 지난해 말에 스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손수 편지를 써서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씀하셨죠? 고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써보십시오. 그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출근 전에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서 편지를 썼는데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보니까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껴서 새해에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저는 아직 불명도 없고 불교의 예법이 어색하지만 스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아 혼자서 틈틈이 절도 하고 5분 명상하기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초보 불자입니다. 집사람은 육아에 정신이 없고 직장 동료나 친구들은 부동산 시세가 아니면 자녀 교육과 진급 시험 등에만 관심이 있어서 제 마음속의 허전함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 이것도 변명이겠지만 지금까지 100일 기도를 해보겠다 시작하기를 3-4번. 하지만 매번 보름을 넘긴 적이 없어요. 아내는 저를 보고 아이고 또 왜 그렇게 힘들게 해? 그냥 편하게 살아 라고 합니다. 그래도 제 아내는 저를 가장 지지하고 믿어주지요. 아내의 말은 아마도 번번이 하다 말고 일상에서 구체적인 변화도 없으면서 제가 제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걱정의 말일 겁니다. 어제는 육아로 괜한 짜증을 내는 아내를 보고 참지 못해서 주먹으로 제가 책상을 한번 팍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스님, 저처럼 100일 기도를 시작해도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화가 나면 속으로 온갖 상스러운 상상을 하며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쓰는 못난 사람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사실 또 100일 기도를 시작해서 오늘이 1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제처럼 화가 치밀거나 게을러지면 또 그만두지 않을까? 새해 첫 100일 기도 저와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저처럼 직장 생활로 힘든 중에도 묵묵히 이 방송을 보며 홀로 수행하고 있는 40대, 50대 중년 직장인들을 위해 힘이 되는 말씀 그리고 좋은 방송 계속 부탁드립니다. 우리 변준호님 사연을 보니까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고민도 아닌 거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네요. 이런 고민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5일이란 얘기죠.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작심 3일도 어려운데 작심 15일은 성공하신 거예요. 100일 기도를 도전하는데 내가 3달 열흘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뭔가를 완수하기가 되게 어렵다. 내가 스스로 했는 약속을 완성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셨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올해는 제가 뒤에서 힘을 팍팍 밀어드릴 테니까 100일이라는 기간을 한 번은 시도해 보세요. 이 깔딱고개를 한번 넘어보는 게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상상만 하는 것보다 힘들지만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산에 올라갈 때 누가 힘든다 한다고 버리고 가지 않잖아요. 어서 와 하고 기다려주거나 손을 잡아주듯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가 힘들어할 때 괜찮아 준호야, 자 내 손 잡아봐. 오늘도 한 고비만 넘어가자 하면서 내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나를 이끌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고비씩 넘어가다 보면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면 용기가 생겨요. 그까지 100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될 수 있어요. 3달 열흘이라는 기간을 한 번은 도전해 보시고 이거 한 번 해 보시고 나면
정말 바라보는 인생관이 바뀝니다. 올해는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조언을 해드릴게요. 기도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108배도 하시고 뭐 5분 명상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108배를 할 수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도전하지 마시고요. 가령 예를 들자면 5분 명상도 좋고요. 그것도 힘드시다면 나무 아래 앉아서 1회 때 제가 서산대사 해탈시라고 하는 그 시를 낭송한 걸 들으셨을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제 법회 때 정각사에 오시면 제가 2016년 우리가 이 발언을 매일 한 편씩 읽어봅시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오신 분 모두에게 600장을 다 나누어 드렸어요. 이제 2월에 요번에 법회에 오시는 분도 나누어 드릴 건데요. 제가 못 오신다면 우편으로라도 보내드릴게요. 그 해탈시를 딱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는 직장에서도 좋고 지하철을 타거나 뭘 타시더라도 그걸 한 편씩 읽으세요. 한 편 읽는데 3분밖에 안 걸립니다. 한 번 읽기만 해도 돼요. 발언문을 한 편씩 매일 읽은 날과 안 읽은 날 다르거든요.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외워지기도 합니다. 그냥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세요. 힘들여서 하는 거에 도전하지 마시고 발언문을 그냥 척 펼쳐서 서산대사 해탈시 한번 척 읽는 것으로서 간단히 읽을 수 있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100일 동안 매일 읽는 거예요. 그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완전히 머리에 그 뇌에 틀이 잡힐 때까지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100일 기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도 하다가 멈추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제 시작해 보시고 제가 서산대사 해탈시 프린트물이 없다면 이 주소로 보내드리든지 할게요. 아니면 정각사 한번 오시든지요. 이번에 오시는 분도 나누어 드릴 테니까요. 이번엔 서산대사 해탈시도 나누어 드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우리 은사스님이 쓰신 경명주사로 쓰신 거 프린트한 것도 한 분 한 분에게 고이 접어서 하나씩 기념으로 새해 선물로 드릴 거예요. 한번 다녀가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변준호 씨에게 딱 맞는 음악일 것 같은데 이 음악 선물할게요. 요즘에 뭐 응답하라 1988 거기에 나오는 음악으로 유명하죠. 걱정 말아요 그대 보내드릴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그래요. 걱정 말아요, 그대.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지난번에 제가 그 새봄의 발원문 공모전에 대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나는 이 한 해 동안 또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봤으면 좋겠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 장의 발원문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 참여 좀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이벤트란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아실 수 있고요. 아, 난 이거저거 잘 모르겠어. 그런데 동참은 참여는 해보고 싶어. 이런 경우는 우리 전지현 담당 PD에게 직통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죠. 서울 지역번호 02번이고요. 3270-3431, 3270-3431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참여 방법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